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 상장 무대에 서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성공할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 중 하나로 기록된 회사의 창업자가 망할 거라 생각하면서 시작했다고 직접 말한 겁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많은 투자자들이 망할 것 같다는 회사에 돈을 댔을까요? 감동적인 연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 스페이스X 상장이 그냥 우주 낭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세계 자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성업 보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머스크가 10% 확률이라고 했던 그 시절 초기 투자자들이 돈을 댄 건 꿈을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 계약서라는 실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현금을 만들었고 그 현금이 회사를 살렸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지금부터 풀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 엘세군도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입니다. 로켓 회사를 창고에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는데 머스크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 항공우주 기업들은 분명 훌륭한 로켓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여러 행성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기술에는 아무도 진지하게 투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달에 다녀온 이후에도 그 기술이 민간에게 열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머스크는 10% 확률이어도 시도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0%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 하나가 훗날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떻게 실제로 돈을 버느냐?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스페이스X의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사 서비스입니다. 위성이든 화물이든 우주로 올려보내는 대가로 돈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서 스페이스X가 판을 바꾼 건 재사용 로켓 덕분입니다. 기존 로켓은 한 번 발사하면 끝이었습니다. 발사 후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불타거나 바다에 빠져버려집니다.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다음 그 비행기 자체를 폐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로켓을 착륙시켜 정비한 뒤 다시 씁니다. 같은 로켓 한 기가 수십 번 날아갑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변화가 발사 비용을 구조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경쟁사들이 비슷한 가격을 맞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켓을 한번 쓰고 버리면 그 제작 비용 전부가 발사 가격에 반영됩니다. 재사용하면 그 비용이 여러 번에 나누어 분산됩니다. 발사를 많이 할수록 한 번당 비용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더 많이 쏘면 더 싸게 쏠 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이 경쟁사가 구조적으로 따라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수익원은 스타링크입니다. 이게 사업 구조로 왜 중요하냐면 이렇습니다. 발사 서비스는 대형 계약이 들어올 때만 큰 돈이 생기는 불규칙한 구조입니다. 반면 스타링크는 가입자가 매달 꾸준히 요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런 반복 수익 모델은 단발성 계약보다 훨씬 높게 평가받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조입니다. 스타링크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위성 발사 수요를 자체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스타링크 위성망을 유지하고 확장하려면 스페이스X의 로켓이 계속 필요합니다. 두 사업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정부 계약입니다. 나사는 미국에서 우주 탐사와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나사의 미국 국방부 각국 우주기관들이 스페이스X의 핵심 고객입니다. 정부 발주 계약은 금액이 크고 일정이 안정적입니다. 10% 확률이라 했던 그 시절에 회사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정부 계약이 꾸준히 현금을 만들어줬기 때문입니다. 꿈이 회사를 살린 게 아니라 계약서가 살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우주 산업은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로켓 기술을 처음부터 개발하려면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한번 정부 계약을 따내면 신뢰와 실적이 쌓이고 다음 계약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경쟁자가 치고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이제 돈의 흐름을 봅니다. 왜 하필 지금 상장인가? 기업 공개란 쉽게 말하면 회사 지분을 일반 투자자에게 파는 겁니다.
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한꺼번에 조달하고 초기 투자자는 오래 묶어뒀던 돈을 회수합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이 타이밍에 상장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스타링크 가입자 기반이 어느 정도 쌓였고 발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성장 스토리가 실제 숫자로 뒷받침되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자본시장을 열었다는 의미입니다. 스토리만 있고 숫자가 없을 때 상장하면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더 넓은 그림도 있습니다. 우주 산업이 이제 국방, 통신, 물류와 뗄 수 없이 연결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우주를 안보 핵심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민간 기업에 이 역할을 맡기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게 스페이스X의 대형 국방 계약이 집중되는 배경입니다. 기관들이 우주 섹터에 자금을 내뒀던 건 낭만 때문이 아닙니다. 국방과 통신 인프라에 베팅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국인 기관 자금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보면 우주 관련 정부 예산이 얼마나 크게 이동하는지가 읽힙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는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계속 늘고 정부 계약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반복 수익이 안정적으로 쌓이고 발사 수요까지 맞물리면 수익 구조가 더 탄탄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자가 급성장하거나 정책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다른 민간 기업이 재사용 로켓 기술을 따라잡거나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면 지금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스타링크 가입자 추이, 발사 수주 현황, 정부 계약 갱신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페이스X를 머스크의 꿈 프로젝트로 봅니다.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요. 하지만 수익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당장 돈이 돌아오는 사업입니다. 화성 프로젝트는 장기 비전이지 이 분기 실적과 직접 연결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장의 근거는 꿈이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는 비즈니스 구조입니다. 한 줄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스페이스X는 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비용을 혁신한 인프라 기업입니다. 오늘 가져갈 확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스타링크 가입자 수가 분기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지. 둘, 발사 수주가 줄지 않고 유지되는지. 셋, 미국 정부와의 핵심 계약이 갱신되는지. 이 세 가지가 유지되면 이 회사의 수익 기반은 건재합니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화성 발사 일정이 아니라 이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0% 확률이라 했던 회사가 어떻게 역대 대형 상장이 됐을까요? 꿈이 커서가 아닙니다. 정부 계약으로 버티고 재사용 로켓으로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스타링크로 반복 수익 기반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결국 이건 우주가 국방과 통신 인프라의 핵심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정부 예산이 이 방향으로 흐르고 스페이스X가 그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우주 뉴스를 보실 때 낭만적인 말 뒤에서 어떤 계약과 예산이 움직이는지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산업을 읽는 진짜 렌즈입니다. 지금까지 스탠업캣 경제였습니다.